시어머니 카드 한도 5천만 원이야. 그 할망구 돈 쓰는 맛 하나는 확실하네. 아. 공항 라운지. 한소윤은 명품 가방을 어깨에 걸며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비즈니스석이야. 시어머니 카드 한도 5천만 원이야. 친정 엄마가 낄낄거렸죠. 그 할망구 돈 쓰는 맛 하나는 확실하네. 우리 사위 잘 만났어. 그때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돈으로 산 비행기 표에 내 자리가 없으면 내 아파트에도 니네 자리는 없어. 금자의 손에는 며느리가 3년 전 지장 찍은 각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도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밀정원의 이야기가 오래도록 이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흘 전, 박금자는 작은 방 이불을 개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을 생선 장사하며 단련된 몸은 새벽 5시면 눈이 떠지는 거죠. 하지만 이제 시장에 나갈 일은 없었어요. 3년 전 아들 진우가 결혼하면서 금자는 장사를 접었거든요. 며느리 소윤이 입버릇처럼 말했죠. 어머니, 이제 그만 쉬세요. 우리가 끝까지 모실게요. 그 말을 믿었던 금자는 30년 모은 돈 10억을 아들 내외 앞으로 된 아파트 계약금에 쏟아부었습니다. 나머지 2억 원 대출도 금자 명의로 받았어요.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진우야, 엄마가 평생 모은 돈 너희 집 사는데 다 쓴다. 대신 나 끝까지 모셔야 한다. 아들 부부는 그 자리에서 각서를 썼습니다. 시어머니를 평생 모시며 불효하거나 구박할 시 이 아파트의 모든 권리를 즉시 반납한다. 며느리 소윤이 직접 지장까지 찍었죠. 그런데 그게 3년 전 일이었습니다. 이제 금자는 안방 대신 작은 방 구석에서 자고 있었어요. 안방 침대에는 며느리 소윤이 누워서 해외 명품 사이트를 뒤지고 있었거든요. 여보, 이거 어때? 샤넬 신상 가방인데 300만 원밖에 안 해. 거실에서 아들 진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카드로 사모. 한도 5천만 원이잖아. 소윤이 낄낄 웃었죠. 시어머니 돈 쓰는 재미 하나는 확실해. 우리 친정 엄마한테도 하나 사드려야지. 금자는 방문 틈으로 거실을 내다봤습니다. 제 아들이 며느리 어깨를 주무르며 웃고 있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다음 날 아침, 금자는 일찍 일어나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아들 내외가 좋아하는 두부를 듬뿍 넣었어요. 진우야, 소윤아, 밥 먹어라. 하지만 며느리 소윤은 코방귀도 뀌지 않았죠. 어머니, 전 요즘 다이어트 중이에요. 아침은 안 먹어요. 금자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국이라도 한 그릇. 소윤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귀찮게 왜 이래요? 필요 없다니까요. 아들 진우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소윤이 싫다는데 그만하세요. 금자는 혼자 밥상을 받았어요. 30년을 시장에서 남의 눈치 보며 살았지만 제 집에서 제 자식 눈치 보는 게 더 서러웠거든요. 오후가 되자 며느리 소윤은 친정 엄마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금자는 설거지를 하며 귀를 기울였죠. 엄마, 나 다음 주에 유럽 여행 가. 시어머니 카드로 비즈니스석 끊었어. 친정 엄마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으로 새어나왔어요. 야, 너 진짜 똑똑하다. 시어머니 돈 그렇게 쓰는 거야. 소윤이 낄낄거렸습니다.
엄마 아빠도 같이 가요. 오빠랑 올케도 데리고 갈게요. 우리 5명 다 비즈니스석. 금자의 손에서 그릇이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어요. 참았던 눈물이 핑 돌았죠. 저녁 무렵 금자는 며느리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노크를 하려다 말고 귀를 기울였어요. 소윤이 또 통화 중이었거든요. 언니나 완전 대박이야. 시어머니가 30년 모은 돈 다 우리한테 쏟아부었어. 근데 그 할망구 완전 꼰대라서 매일 잔소리야. 친구로 보이는 여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같이 안 사냐? 소윤이 비웃듯 말했죠. 당연히 같이 살지. 공짜 파출부인데 왜 내보내. 빨래 청소 다 시키면서 용돈은 한 푼도 안 줘. 우리 돈 아끼려면 저렇게 해야 된다니까. 금자는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30년을 악착같이 모은 돈, 추운 새벽 시장 바닥에서 손이 얼어 터지도록 생선을 손질하며 모은 돈이 이렇게 쓰이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금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으로 지난 3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죠. 결혼식 날 며느리 소윤이 어머니 평생 효도할게요라며 절하던 모습, 아파트 계약서에 도장 찍을 때 엄마 이 은혜 평생 못 갚아요라며 눈물 흘리던 아들의 모습,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금자를 이용해 집과 돈을 챙기려는 계략이었던 거죠. 다음 날 새벽, 금자는 며느리가 자다 떨어뜨린 가방을 치우려다 그 안에서 서류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항공권 예매 확인서였어요. 인천공항에서 파리로 가는 비즈니스석 6장. 탑승자 명단에는 한소윤, 한미경, 한철수, 한지훈, 김은희, 이진우, 며느리 소윤과 아들 그리고 친정 식구 전부였습니다. 금자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결제 카드는 금자 명의, 개인 카드였죠. 한 장당 400만 원, 총 2천만 원이 결제되어 있었습니다. 금자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하지만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 서류였거든요. 파리 오페라 지구, 특급 호텔 예약 확인서, 일주일 숙박에 1,200만 원. 역시 금자명의 카드로 결제되어 있었습니다. 금자는 가방을 원래 자리에 놓고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서랍 깊은 곳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죠. 3년 전 아들 부부가 직접 쓰고 지장 찍은 각서였습니다. 시어머니 박금자 여사를 평생 정성껏 모시며 불효하거나 구박하거나 내쫓을 시 본 아파트 강서구 화곡동 123번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에 대한 모든 권리를 즉시 반납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함. 며느리 한소윤의 지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금자는 각서를 품속에 넣었습니다. 그날 오전 금자는 시장 친구 옥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옥자야, 나 변호사 좀 소개해 줄 수 있어? 옥자가 놀라 물었습니다. 금자야, 무슨 일이니? 금자는 담담하게 말했죠. 내가 호구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지. 30년 모은 돈 그냥 줄 순 없어. 다음 날 금자는 강남의 한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각서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어머님, 이 각서는 법적 효력이 충분합니다. 조건부 증여 계약서로 인정될 수 있어요. 금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당장 집을 빼앗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구박과 불효를 입증할 증거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금자는 핸드폰을 꺼내 며느리와 친정 엄마의 통화 내용을 들려줬어요. 몰래 녹음해둔 파일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즉시 법적 조치가 가능해요. 금자는 조용히 말했죠. 그런데 나는 법정까지 가고 싶지 않네요. 딱 한 번 제대로 본때를 보여주고 싶어요.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죠. 며느님이 가장 당황할 만한 순간을 노리는 겁니다. 금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게 언제인가요? 변호사가 미소 지었죠. 여행 떠나는 날 공항에서요. 집으로 돌아온 금자는 아무렇지 않은 척 저녁을 차렸습니다. 며느리 소윤이 거실에서 캐리어를 꺼내 정리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전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일주일간 친정 식구들이랑 여행 가요. 금자가 물었습니다. 그래, 어디로 가냐? 소윤이 시큰둥하게 대답했죠. 유럽이요. 어머니는 집에서 집이나 잘 지키고 계세요. 금자는 꾹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잘 다녀와라. 소윤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없는 동안 집안에만 계셔야 돼요. 혹시라도 수상한 사람 들이면 안 되니까요. 금자는 입술을 깨물었죠. 알았다. 그날 밤 금자는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화요일 오전 9시 인천공항 3터미널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뵙겠습니다. 변호사의 답장이 왔어요. 준비 완료했습니다. 어머님, 꼭 성공하실 겁니다. 금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을 시장 바닥에서 사람들에게 치이며 살았지만 이번만큼은 절대 당하지 않을 거였어요. 제 피 같은 돈으로 제 자식이 제 엄마를 개만도 못하게 취급하는 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거든요. 화요일 아침 며느리 소유는 일찍부터 부산을 떨었습니다. 명품 가방에 화장품을 챙기고 새로 산 200만 원짜리 구찌 선글라스를 머리에 올렸어요. 여보, 우리 몇 시에 출발해요? 아들 진우가 시계를 봤습니다. 7시에 나가면 돼. 비행기가 11시거든. 소윤이 금자의 방문을 벌컥 열었어요. 어머니, 우리 출발해요. 집 잘 지키고 계세요. 금자는 이불 속에서 작게 대답했죠. 그래, 잘 다녀와라. 소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혹시 집 나가실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CCTV 다 확인하니까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금자는 벌떡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깔끔한 구두를 신었어요. 30년 장사하며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옷이었죠. 금자는 품속에서 각서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변호사에게서 받은 서류 뭉치도 가방에 넣었어요. 오늘은 내가 호랑이다. 금자는 중얼거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인천공항 3터미널 오전 8시 반 금자는 비즈니스 라운지 입구에서 변호사를 만났어요. 어머님, 제 시간에 오셨네요.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어 보였습니다. 모든 준비 끝났어요.
카드 정지는 제가 신호드리면 바로 실행됩니다. 금자가 고개를 끄덕였죠. 저 사람들 올 때 되지 않았나요? 변호사가 핸드폰을 봤어요. 9시 라운지 입장.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금자는 라운지 안쪽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며느리 일행이 들어와도 바로 보이지 않는 위치였죠. 9시 5분 전 라운지 입구가 시끄러워졌습니다. 와, 언니 여기 완전 좋다. 며느리 소윤의 목소리였어요. 뒤따라 친정 엄마 미경이 목소리가 들렸죠. 우리 사위 효자네. 시어머니 카드 쓰는 맛. 하나는 확실해. 금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변호사가 손짓으로 기다리라는 신호를 보냈거든요. 소윤 일행은 라운지 중앙 소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샴페인을 주문하고 서로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거 인스타에 올려도 돼? 소윤의 오빠 지훈이 물었죠. 소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시어머니는 스마트폰도 못 써서 절대 못 봐. 친정 아빠 철수가 낄낄거렸어요. 그 할망구 우리 떠나는 것도 모를걸. 집에서 김치나 담그고 있겠지. 온 가족이 박장대소했습니다. 금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바로 그때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금자도 천천히 따라 일어섰어요. 두 사람은 소윤 일행 쪽으로 걸어갔죠. 실례합니다. 변호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라운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소윤 일행이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경악했죠. 어머니. 금자는 팔짱을 끼고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래 나다. 소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어떻게 여기를. 금자가 냉정하게 말했죠. 내 돈으로 산 비행기 표에 내 자리가 없길래 직접 확인하러 왔다. 친정 엄마 미경이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사돈 어머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금자는 미경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말씀? 30년 모은 내 피 같은 돈으로 내 식구들 배만 불리고 정작 나는 집 지키는 게 취급하는 게 말씀이냐?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한소윤 씨 이것 좀 보시겠습니까? 소윤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법무법인 로고가 박힌 정식 문서였죠. 이게 뭐예요? 소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변호사가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조건부 증여 계약 해지 통보서입니다. 박금자 여사께서 한소윤 씨 및 이진우 씨에게 증여한 강서구 화곡동 소재 아파트에 대한 모든 권리를 즉시 회수하며 소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그 집은 우리 명의라고요. 금자가 품속에서 누런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내 명예? 이거 기억나냐? 그것은 3년 전 작성한 각서였습니다. 소윤과 진우의 지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소윤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금자가 각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불효하거나 구박하면 즉시 반납한다고 내가 직접 찍은 지장이다. 이제 효도했냐 구박 안 했냐 한번 따져보자. 변호사가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한소윤 씨 친정모 한미경 씨와의 통화 내용입니다. 스피커에서 며칠 전 녹음된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그 할망구 돈 쓰는 맛 하나는 확실해. 공짜 파출부인데 왜 내보내? 라운지 안 사람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소윤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갔어요. 그건 말끝을 흐리는 소윤에게 금자가 다가섰습니다. 그런 게 뭐냐? 나를 개만도 못하게 부리면서 내 돈은 내 친정에 갖다 바치고 이게 효도냐? 금자의 목소리에 핏기가 서려 있었어요. 변호사가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카드 사용 내역서입니다. 최근 3개월간 박금자 여사명의 카드로 한소윤 씨 친정 가족들에게 지출된 금액이 총 7,500만 원입니다. 친정 아빠 철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아니 이게 무슨 개소리야. 우린 선물 받은 거라고. 금자가 철수를 노려봤습니다. 선물? 차용증 쓰고 돈 받아간 게 선물이냐? 변호사가 세 번째 서류를 펼쳤어요. 한철수 씨 작년 6월 2천만 원 차용, 9월 1,500만 원 차용, 전부 차용증에 서명하셨고 이자 없이 3년 분할 상환 조건이었습니다. 철수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건 금자가 차갑게 웃었어요. 그게 선물이냐 빚이냐? 법정에서 한번 따져볼까? 바로 그때 변호사가 전화를 걸고 짧게 말했습니다. 지금 실행하세요. 30초 후 라운지 직원 2명이 황급히 달려왔어요. 실례합니다. 한소윤 고객님. 소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고객님 예약하신 좌석들이 결제 카드가 한도 초과 및 강제 정지되어 탑승 처리가 불가합니다. 소윤이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그럴 리 없어요. 분명히 결제 완료 문자 왔다고요. 직원이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카드 명의자께서 직접 결제 취소 및 카드 정지를 요청하셨습니다. 소윤이 금자를 돌아봤습니다. 금자는 팔짱을 낀 채 차가운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 돈으로 산 표에 내 자리가 없으면 너희 자리도 없다. 라운지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친정 엄마 미경이 금자에게 달려들었죠. 사돈 어머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 비행기 놓치면 어떡하라고. 금자가 미경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 돈 7,500만 원 당장 갚아라. 그럼 비행기 표 내 돈으로 다시 사면 되잖냐? 미경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7,500만 원을 당장 어떻게 해? 금자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빌려 쓴 내 돈은 당장 못 갚으면서 그 돈으로 유럽 여행은 갈 수 있냐?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커졌어요. 저 며느리 진짜 심하네. 시어머니 돈으로 친정 식구 챙기다니. 소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금자는 며느리를 내려다봤어요. 용서? 3년 동안 나를 파출부처럼 부리고 내 피 같은 돈을 내 친정에 갖다 바치면서 단 한 번이라도 미안하다고 생각해 본 적 있냐? 소윤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금자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울어서 될 일이었으면 나는 30년 동안 매일 울었어야 했다. 변호사가 최종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한소윤 씨, 이진우 씨. 오늘부로 강서구 화곡동 아파트에 대한 모든 거주 권한이 박탈됩니다. 일주일 이내 퇴거하시고 박금자 6개 열쇠를 반납하십시오. 아들 진우가 뒤늦게 나타나 소리쳤어요. 엄마, 이럴 거 없잖아요. 우리 가족인데. 금자가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눈에는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가족? 가족이 이렇게 하냐? 내 엄마 30년 생선 손질하며 모은 돈 내 마누라 친정 뱃속 채우는데 쓰이는 거 보고만 있는 게 가족이냐? 진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금자는 며느리에게서 명품 가방을 낚아챘어요. 이것도 내 카드로 산 거지? 오늘부로 내가 내 돈으로 산 물건은 전부 회수한다. 소윤이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그건 제 거예요. 금자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 돈으로 산 게 하나라도 있냐? 3년 동안 내가 번 돈은 어디 갔냐? 소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친정에 다 갖다 바쳤거든요. 변호사가 가방 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금자명의 카드 3장이 꽂혀 있었어요. 이것도 압수합니다. 소윤이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죠. 공항 보안 요원들이 나타났습니다. 소란을 피우시면 곤란합니다. 조용히 해결해 주십시오. 금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곧 정리하겠습니다. 금자는 며느리 일가족을 마지막으로 쳐다봤습니다. 앞으로 내 전화번호 지워. 내 집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말고. 너희는 오늘부로 남이야. 소윤이 금자의 바지를 붙잡았어요. 어머니, 제발요, 살려주세요. 저희 갈 데가 없어요. 금자는 며느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30년 시장 바닥에서 악착같이 산 내 인생을 3년 만에 개처럼 만든 내가 할 소리냐? 금자는 돌아서서 라운지를 빠져나갔습니다. 변호사가 명함을 남기고 따라갔어요. 뒤에서 소윤 일가족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금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공항 밖 금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죠. 이제 시작이다. 금자는 중얼거리며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그날 오후 금자는 법무법인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어머님, 아파트 명의 이전은 이번 주 안에 완료됩니다. 며느님 부부가 일주일 안에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도 가능하고요. 금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친정 식구들이 빌려간 돈은? 변호사가 미소 지었어요. 차용증이 명확하니 민사소송 들어가면 100% 승소합니다. 다만 실제 회수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금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돈은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이 내 돈을 우습게 본 대가를 똑똑히 치르게 하고 싶을 뿐이에요. 변호사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정말 아드님과도 연을 끊으실 겁니까? 금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내 아들은 3년 전에 죽었어. 지금 있는 건 마누라 꼬붕일 뿐이야. 변호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명함 한 장을 건넸어요. 어머님, 혹시 며느님 측에서 합의를 요청하면 이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금자가 명함을 받아들었죠. 그런 건 없을 거예요.
법무법인을 나온 금자는 곧장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VIP 창구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어머님 오랜만이십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금자는 가방에서 카드 3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전부 정지시켜 주세요. 직원이 카드를 확인했어요. 어머님, 이건 보조카드인데 분실하신 건가요? 금자가 차갑게 말했죠. 분실이 아니라 도둑 맞은 거요. 당장 정지하고 미결제 금액 전부 확인해 주세요. 직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10분 후 직원이 명세서를 내밀었어요. 어머님, 이번 달 미결제 금액이 830만 원입니다. 금자는 명세서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백화점 명품관, 면세점, 고급 레스토랑, 전부 며느리가 친정 식구들 대접하는 데 쓴 돈이었어요. 이거 결제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직원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카드 사용자에게 연체 기록이 남고 신용 등급이 떨어집니다. 금자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좋아요, 결제 거부하세요. 그리고 이 카드 명의자한테 독촉 전화 메일 가게 해주세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금자의 단호한 눈빛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금자는 이어서 통장 정리도 요청했어요. 아들 명의 통장에 매달 200만 원씩 넣어주던 거 오늘부로 끊어주세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동이체 해지 말씀이시죠? 금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리고 제 모든 계좌에 아들 이름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거 전부 해지하고요. 직원은 서류를 출력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서명하시면 즉시 처리됩니다. 금자는 주저없이 서명했어요. 펜을 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은행을 나선 금자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12통 와 있었어요. 문자도 수십 개 쌓여 있었죠. 엄마 전화 좀 받아요. 카드가 왜 정지된 거예요? 엄마 이러지 마세요. 금자는 문자를 하나하나 읽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작 공항에서 망신당할 때는 한마디 사과도 없더니 돈줄이 끊기니까 그제야 엄마를 찾는 거죠. 금자는 전화번호부를 열어 아들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며느리 번호도 차단했어요. 친정 식구들 번호도 전부 삭제했죠. 집으로 돌아온 금자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어요. 아들 내외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게 분명했죠. 금자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가 쓰던 화장대를 열었어요. 수백만 원짜리 명품 화장품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금자는 큰 비닐봉투를 가져와 전부 쓸어 담았어요. 옷장도 열었습니다. 명품 옷과 가방이 빼곡했죠.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전부 금자의 카드로 산 것들이었습니다. 이것도 봉투에 담았어요. 거실 신발장도 정리했습니다. 200만 원짜리 구찌 로퍼, 300만 원짜리 페라가모 구두, 며느리가 한 번도 신지 않고 모셔둔 신발들이었어요. 금자는 이것들도 전부 봉투에 넣었죠. 짐이 5개 봉투에 가득 찼습니다. 금자는 봉투들을 현관 앞에 쌓아놨어요. 그리고 메모지를 꺼내 굵게 썼습니다. 내 돈으로 산 물건 전부 회수함. 메모지를 봉투 위에 붙이고 금자는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3년 동안 구석에서 지내던 방이었어요. 이제 이 방도 떠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저녁 8시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며느리 소윤과 아들 진우가 들어왔어요. 두 사람 모두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소윤이 현관 앞 봉투들을 보고 비명을 질렀어요. 이게 뭐예요? 금자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내 돈으로 산 물건들이다. 오늘부터 너희는 내 돈 한 푼도 못 쓴다. 아들 진우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금자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뭘 잘못했냐고? 내 마누라가 나를 개 취급하는 걸 3년 동안 보고만 있었잖냐. 진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소윤이 울먹이며 다가왔어요.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금자는 며느리를 밀쳐냈습니다. 용서? 지금까지 네가 한 행동에 대해 용서가 된다고 생각하니? 소윤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금자가 냉정하게 말했죠. 반성? 카드 정지 안 됐으면 지금도 유럽에서 놀고 있었겠지. 진우가 금자의 팔을 잡았어요. 엄마, 우리 가족 아니에요? 이러지 말아요. 금자는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가족? 가족이 제 엄마 여행에서 빼고 친정 식구만 챙기냐?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윤이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어요. 금자는 품속에서 각서를 꺼냈습니다. 이거 기억나지? 소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금자가 각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불효하면 아파트 반납한다고. 내가 직접 쓰고 지장 찍은 종이다. 이제 효도했냐? 진우가 각서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금자는 재빨리 품에 넣었어요. 원본은 변호사한테 맡겼다. 내가 찢어봤자 소용없어. 소윤이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쫓아내시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금자는 차갑게 웃었어요. 내 친정에 가면 되잖냐. 3년 동안 내 돈 7천만 원 갖다 바쳤는데 환영받겠지. 소윤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친정은 이미 금자에게서 온 차용증 독촉 때문에 난리가 났거든요. 친정도 지금 힘들어요. 금자가 비웃었습니다. 그래, 내 돈 받아 먹을 때는 안 힘들더니. 진우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 정말 잘할게요. 금자는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눈에는 실망만 가득했어요. 진우야, 넌 내가 30년 생선 장사하며 키운 아들이 맞냐? 시장 바닥 얼음물에 손 담그며 번 돈이 내 마누라 친정 뱃속 채우는 거 보고도 엄마가 아니라 마누라 편만 들었잖냐? 진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금자가 이어서 말했어요. 내가 한 번이라도 마누라한테 엄마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했냐? 친정 돈 그만 퍼주라고 했냐? 단 한 번이라도.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금자는 아들에게 등을 돌렸어요. 일주일 안에 짐 싸서 나가거라. 이 집은 이제 내 집이다. 소윤이 소리쳤습니다. 이 집 명의는 우리예요. 법적으로 우리 거라고요. 금자가 돌아서며 말했죠. 법적으로? 각서도 법이다. 변호사가 내일 정식 서류 가지고 올 거야. 다음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금자가 문을 여니 변호사가 서 있었어요. 뒤에는 법원 집행관도 함께였습니다. 어머님 명도소송 서류 가지고 왔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집행관이 거실을 둘러보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침실에서 소윤이 뛰어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한소윤 씨, 이진우 씨 이 서류는 강서구 화곡동 아파트에 대한 명도 명령서입니다. 진우가 황급히 옷을 입고 나왔어요. 명도 명령이 뭐예요? 집행관이 설명했습니다. 일주일 이내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에 들어갑니다. 소윤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요. 이 집은 우리 거예요. 변호사가 각서 사본을 내밀었어요. 이 각서에 의하면 조건부 증여였고 조건을 위반하셨습니다. 진우가 각서를 빼앗아 읽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게 법적 효력이 있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당연합니다. 공증까지 받은 서류입니다. 금자는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집행관이 거실 곳곳을 촬영했어요. 명품 가구들이 많네요. 이것들도 전부 증여 철회 대상입니까? 금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 소파도 제 돈이고 저 TV도 제 돈이에요. 집행관이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소윤이 울며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저희 갈 데가 정말 없어요. 금자는 며느리를 뿌리쳤어요. 내 돈 7천만 원 당장 갚아라. 그럼 생각해보지. 소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7천만 원을 어떻게? 금자가 차갑게 웃었죠. 못 갚으면 법정에서 보자. 내 친정 식구들도 같이 불러서 말이야. 진우가 금자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금자는 아들을 내려다봤어요. 기회? 3년이 기회였다. 넌 그 기회를 내 마누라 친정에 갖다 바쳤어. 변호사가 시계를 봤습니다. 어머님 서류 전달 완료했으니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금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변호사와 집행관이 나가자 거실에는 금자와 아들 내외만 남았습니다. 소윤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진우는 멍하니 각서만 바라보고 있었죠. 금자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방을 챙겨 들고 나왔어요. 나는 오늘부터 친구 집에서 지낸다. 일주일 후에 와서 너희 나갔는지 확인할 거야. 소윤이 금자의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금자는 며느리의 손을 차갑게 떼어냈어요. 내 돈으로 산 비행기 표에 내 자리가 없었던 것처럼 내 아파트에도 이제 너희 자리는 없다. 금자는 돌아서서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소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금자는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안. 금자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일주일 후 금자는 시장 친구 옥자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옥자가 커피를 내왔어요. 금자야 오늘 아파트 확인하러 간다며. 금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일주일 기한이 오늘까지거든. 옥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 금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아들은 3년 전에 죽었어.
지금 있는 건 마누라 꼬붕일 뿐이야. 오전 10시. 금자는 변호사와 함께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어머님,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변호사가 열쇠를 꺼냈죠. 문을 여니 거실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소파도, TV도, 식탁도 전부 사라졌어요. 금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변호사가 집안을 둘러봤어요. 안방도 작은 방도 부엌도 전부 비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조명까지 뜯어간 흔적이 보였어요. 어머님, 이건 명백한 재산 손괴입니다. 금자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벽에 커다란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어요. 금자가 다가가 읽었죠. 어머니 덕분에 인생 망쳤습니다. 행복하세요. 금자는 종이를 찢어버렸습니다. 저 인간들이 끝까지 이래? 변호사가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일단 증거 확보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금자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억 원을 들여 산 아파트가 텅 빈 폐가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금자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빛이 더 날카로워졌죠. 변호사님, 형사고소 접수해 주세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며느님 친정 쪽 차용증 소송도 이번 주 안에 제기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금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금자가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사돈 어머님이십니까? 며느리 친정 엄마 미경의 목소리였습니다. 금자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어요. 무슨 일이요? 미경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사돈 어머님, 우리 좀 만납시다 할 얘기가 있어요. 금자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할 얘기요? 법정에서 하시죠.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발 부탁입니다. 딱 한 번만 만나주세요. 금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아요. 오늘 오후 2시 강남역 스타벅스로 오세요. 전화를 끊은 금자는 변호사를 쳐다봤어요. 변호사님도 같이 가주시겠어요? 변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하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죠. 오후 2시 강남역 스타벅스. 금자와 변호사가 먼저 도착해 자리를 잡았습니다. 10분 후 미경이 황급히 들어왔어요. 뒤에는 남편 철수도 함께였습니다. 미경이 금자 앞에 앉으며 억지 웃음을 지었어요. 사돈 어머님 오랜만입니다. 금자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용건만 말하세요. 철수가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차용증 사본들이었습니다. 사돈 어머님, 이거 좀 봐주십시오. 금자는 서류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게 뭔데요? 미경이 다급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저희한테 빌려주신 돈 말입니다. 저희가 정말 몰랐어요. 이게 빚인 줄. 금자가 코웃음을 쳤어요. 차용증에 도장 찍으면서 몰랐다고요? 철수가 변명했습니다. 그건 소윤이가 그냥 형식적인 거라고 해서. 금자는 팔짱을 꼈습니다. 형식적인 거요? 2천만 원, 3천만 원 받아가면서 형식이라고 생각했어요? 미경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한철수 씨, 한미경 씨, 이 차용증들은 모두 법적 효력이 있는 정식 문서입니다. 철수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금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7,500만 원 당장 갚으세요.
미경이 비명을 질렀어요. 7,500만 원을 어떻게 당장 구합니까? 금자는 미경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럼 유럽 여행 경비 2천만 원은 어디서 났어요? 공항에서 샴페인 터뜨릴 때는 돈이 어디서 났고요? 미경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철수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사돈 어머님, 우리 사정 좀 봐주십시오. 저희도 자식들 키우느라 빚이 많습니다. 금자가 비웃었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빚이 많아서 제 돈으로 명품 가방 사드렸어요? 변호사가 파일을 펼쳤어요. 한미경 씨 작년에 샤넬 가방 300만 원, 구찌 지갑 150만 원 전부 박금자 여사 카드로 결제됐습니다. 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소윤이가 선물로. 금자가 말을 끊었습니다. 내 돈으로 선물 받으면서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철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돈 어머님, 이건 너무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금자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사기요? 차용증 쓰고 돈 받아놓고 안 갚으면 그게 사기죠. 변호사가 새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철수 씨, 한미경 씨, 이건 민사소송 예고장입니다. 일주일 안에 합의가 안 되면 법정으로 갑니다. 미경이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사돈 어머님 제발요, 저희 집도 전세인데 이러시면 길바닥에 나앉아요. 금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전세요? 작년에 제주도 한 달 살기 할 때는 돈이 어디서 났어요? 철수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변호사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박금자 여사 카드로 제주도 풀빌라 한 달 2,500만 원 결제됐습니다. 미경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금자는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안에 돈 구해오세요. 아니면 법정에서 봅시다. 철수가 금자의 팔을 붙잡았어요. 사돈 어머님, 우리 정말 돈이 없습니다. 금자는 철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돈 없으면 집이라도 파세요. 전세 빼면 되잖아요. 미경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우리 가족은 어디서 살라고요? 금자가 차갑게 웃었어요. 그건 제가 알 바 아니에요. 30년 시장에서 악착같이 번 제 돈 함부로 쓴 대가를 치르세요. 금자는 카페를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미경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금자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변호사가 나란히 걸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끝까지 가실 겁니까? 금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제 돈 우습게 본 대가를 똑똑히 치르게 할 겁니다. 사흘 후, 금자는 법원에서 정식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차용금 7,500만 원과 이자, 위자료까지 합쳐 총 1억 원을 청구했어요. 며느리 친정 집에는 법원 출석 통지서가 날아갔습니다. 철수와 미경은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었어요. 결국 본인 소송으로 법정에 서야 했죠. 첫 재판 날, 금자는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법정에 섰습니다. 건너편에는 초췌한 얼굴의 철수와 미경이 앉아 있었어요.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원고 측 주장 들어보겠습니다. 금자의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명백한 차용금 미상환 사건입니다. 변호사는 차용증 원본들을 제출했습니다. 피고들은 3년간 총 7,500만 원을 차용했으며 단 한 푼도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철수를 쳐다봤어요. 피고 측 답변하시죠.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는 이게 빚인 줄 몰랐습니다. 판사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차용증에 서명하고도 몰랐다는 겁니까? 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금자의 변호사가 추가 증거를 제출했어요. 재판장님, 피고들은 원고의 돈으로 해외여행, 명품 구매, 고급 숙소 이용 등 사치 생활을 했습니다. 카드 명세서와 영수증들이 스크린에 떴습니다. 판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피고들, 이게 사실입니까? 미경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사위 며느리가 해준 겁니다. 판사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결제는 전부 원고 명의 카드로 됐네요. 미경은 할 말을 잃었어요. 재판은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들은 원고에게 차용금 7,500만 원과 법정 이자를 즉시 상환하라. 미경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재판장님, 저희 정말 돈이 없습니다. 판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럼 재산 압류로 들어갑니다. 법정을 나선 금자는 변호사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변호사가 미소 지었어요. 어머님, 이제 강제 집행만 남았습니다. 2주일 후 집행관이 철수 집을 방문했습니다. 전세 보증금 3억 원에 압류 딱지가 붙었어요. 철수와 미경은 한 달 안에 집을 비워야 했습니다. 미경이 금자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사돈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금자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용서요? 제 돈 함부로 쓸 때 한 번이라도 미안하다고 생각했어요? 미경이 울부짖었습니다. 저희 가족 길바닥에 나앉습니다. 금자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한 달 후, 철수 가족은 고시원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사평 남짓한 방에 네 식구가 들어갔어요. 며느리 소윤과 아들 진우도 함께였죠. 고시원 복도에서 네 사람은 서로를 원망했습니다. 소윤아, 내가 시어머니 잘 모셨어야지. 미경이 며느리를 나무랐어요. 소윤이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뭔데요? 시어머니 돈으로 명품 가방 사달라고 한 거. 철수가 끼어들었어요. 다들 입 닥쳐.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진우는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보며 구직 사이트만 뒤지고 있었어요. 회사는 진작에 잘렸고 재취업도 쉽지 않았죠. 그날 밤, 네 사람은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웠습니다. 3년 전만 해도 고급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먹던 사람들이었어요. 미경이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할망구 우리 이렇게 만들고 좋겠네. 소윤이 맞장구 쳤어요. 진짜 너무해요. 친정 식구들까지 이렇게 만들다니. 철수가 두 사람을 노려봤습니다. 너희가 돈 함부로 안 썼으면 이렇게까지 됐겠냐. 고시원 방에 침묵만 흘렀습니다. 한편 금자는 텅 빈 아파트를 리모델링하고 있었습니다. 새 가구를 들이고 벽지도 새로 발랐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안방을 갖게 된 거죠. 옥자가 놀러와서 감탄했습니다. 금자야, 집 정말 예쁘게 꾸몄네. 금자가 미소 지었어요. 응, 이제 내 집에서 내 맘대로 살 거야. 옥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아들한테 미련은 없냐? 금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미련요? 3년 전에 다 버렸어. 2달 후, 금자는 새로 꾸민 안방에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살랑 들어왔어요.
30년 만에 느껴보는 평온한 아침이었죠. 거실 탁자 위에는 변호사에게서 온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파트 명의 이전이 완료됐고 며느리 친정 집 전세금 압류도 집행됐다는 내용이었어요. 금자는 커피를 마시며 서류를 읽었습니다. 마음 한편이 허전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내가 할 일은 다 했어. 금자는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금자가 인터폰을 확인하니 아들 진우가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어요. 금자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었습니다. 진우는 3개월 만에 보는 모습이었어요. 얼굴은 수척해지고 옷은 구겨져 있었죠. 엄마. 진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금자는 표정을 굳히고 팔짱을 꼈어요. 무슨 일이냐? 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금자는 문을 완전히 열지 않았어요. 할 말? 법정에서 하지 왜 여기 왔냐? 진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얘기 들어주세요. 금자는 한숨을 쉬며 문을 열었어요. 들어와. 거실에 들어선 진우는 새로 꾸민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살던 집이 맞는지 헷갈릴 정도로 달라져 있었어요. 앉아라. 금자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금자는 건너편에 앉으며 차가운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죠. 그래서 무슨 할 말이 있다고. 금자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진우는 한참을 입을 떼지 못했어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금자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잘못? 뭘 잘못했는데? 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를 제대로 모시지 못한 거요. 소윤이가 엄마한테 함부로 대하는 걸 막지 못한 거요. 금자가 차갑게 웃었어요. 막지 못한 게 아니라 안 막은 거지. 내 마누라가 나를 파출부 취급할 때 넌 옆에서 웃고만 있었잖냐? 진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금자가 이어서 말했어요. 그것도 3년 동안 매일같이 말이야. 단 한 번도 엄마 편을 들어준 적 없었어. 진우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내가 정말 못났어요. 나는 남편으로도 아들로도 자격이 없었어요. 금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걸 이제 와서 안다고 뭐가 달라지냐? 진우가 금자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나 소윤이랑 이혼했어요. 금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달 전에 이혼했어요. 소윤이는 친정으로 갔고 나는 혼자 고시원에 살고 있어요. 금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진우가 계속 말했어요. 엄마 내가 3개월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뭘 잘못했는지. 금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뭐 깨달았냐? 진우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을 버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금자의 눈가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소중한 사람? 10억짜리 아파트 받을 때는 안 소중했냐? 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나 그 집 필요 없어요. 엄마가 다시 가져가세요. 나는 그냥 엄마 곁에만 있고 싶어요. 금자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곁에 있고 싶다고? 마누라 친정 식구들 비행기 태울 때는 내 곁에 있기 싫었잖냐?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금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진우야, 너 지금 고시원 생활이 힘들어서
엄마한테 다시 빌붙으려고 온 거 아니냐? 진우가 벌떡 일어나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진심이에요. 나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금자는 냉소를 지었어요. 뉘우친다고 다 용서되는 줄 아냐? 진우가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잘못했어요. 매일 밤 엄마 생각하며 울었어요. 엄마가 시장에서 얼음물에 손 담그며 나 키운 거 생각하면 내가 짐승만도 못한 놈이에요. 금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렸어요. 그걸 이제 알았으면 됐다. 이제 가거라. 진우가 금자의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나 진짜 달라질게요. 금자는 진우의 손을 뿌리쳤어요. 기회? 3년이 기회였어. 넌 그 기회를 내 마누라한테 팔아먹었잖아. 진우는 바닥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금자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진우야 일어나. 금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금자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미워서 이러는 게 아니야. 내가 사람 구실을 하길 바라서 이러는 거다.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금자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엄마 돈 받아서 편하게 사는 게 효도가 아니야. 내 힘으로 일어서서 떳떳하게 사는 게 효도야. 진우는 금자의 말을 하나하나 새기며 들었습니다. 금자가 진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이제 가거라. 그리고 제대로 살아라. 진우가 금자를 올려다 봤습니다. 엄마 언젠가 내가 제대로 된 사람이 되면 다시 찾아와도 돼요? 금자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땐 생각해보지. 진우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가다 멈춰 섰어요. 엄마 사랑해요. 금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자는 그제야 소파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3개월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죠. 일주일 후, 금자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금자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변호사님, 아들 진우한테 걸었던 소송 취하하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놀라 물었어요. 어머님 마음이 바뀌신 겁니까? 금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벌은 충분히 받았어요. 이제 제가 원하는 건 아들이 제대로 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변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 역시 어머니시네요. 금자도 쓸쓸하게 웃었어요. 어머니라서 이러는 거겠죠. 한 달 후, 진우는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8시간 최저 시급 받으며 일했어요. 퇴근 후에는 고시원에서 취업 공부를 했습니다. 30대 중반의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진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엄마 생각을 하며 다짐했어요. 엄마한테 떳떳한 아들이 되자. 석 달 후, 진우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연봉은 예전의 절반도 안 됐지만 떳떳한 일이었어요. 진우는 첫 월급을 받아 엄마 집 앞에 놓고 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100만 원과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엄마 첫 월급입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이제부터 조금씩 갚아나가겠습니다.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아들이 되겠습니다. 진우. 금자는 봉투를 열어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돈은 받지 않고 다시 진우 고시원 앞에 놓고 왔어요.
메모지에 이렇게 적어서요. 내 돈으로 제대로 된 집 얻어라. 엄마는 괜찮다. 이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생각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갔습니다. 한편 며느리 소유는 친정 고시원 방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매일 소윤을 탓했어요. 내가 시어머니 잘 모셨어야지. 엄마 미경이 구박했습니다. 소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제 할 말도 없었죠. 소윤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일했어요. 명품 가방 들고 다니던 손으로 이제 물건을 진열했죠. 어느 날 밤, 편의점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금자였어요. 소윤은 깜짝 놀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금자는 소윤을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우유 한 팩을 집어 계산대로 왔어요. 1,500원입니다. 소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금자는 돈을 내며 소윤을 쳐다봤어요. 열심히 사네. 소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금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내 어머니 아니야. 이제 남이지. 금자는 우유를 들고 편의점을 나섰습니다. 소윤은 그 자리에 서서 금자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그날 밤 소윤은 고시원 방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시어머니를 봤다.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2달 후 소윤의 친정은 결국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7,500만 원을 갚을 방법이 없었거든요. 법원은 분할 상환을 명령했어요. 10년 동안 매달 60만 원씩 갚아야 했습니다. 철수는 택시 운전을 시작했어요. 미경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죠. 온 가족이 하루하루 빚을 갚으며 살아갔습니다. 예전의 호화로운 생활은 꿈 같은 이야기가 됐어요. 어느 날 철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사돈 어머님한테 잘했어야 했는데. 미경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소윤은 조용히 방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와 이혼한 뒤로 연락이 끊겼지만 가끔 소식은 들렸어요. 진우가 새 직장을 얻었다는 것, 고시원에서 원룸으로 이사했다는 것, 매달 엄마 집 앞에 용돈을 놓고 간다는 것. 소윤은 그 소식을 들으며 부러워했습니다. 진우는 제 힘으로 일어서고 있는데 자신은 여전히 친정 식구들 원망 속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소윤은 핸드폰을 꺼내 금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문자는 읽히지 않았어요. 금자는 진작에 소윤 번호를 차단했거든요. 소윤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어요. 어머니 미안해요. 소윤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아무에게도 전해지지 않았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흘러버렸으니까요. 금자는 매달 진우가 놓고 간 봉투를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열어보지도 않고 서랍 깊은 곳에 넣어뒀어요. 언젠가 내가 제대로 된 집 얻을 때 주지. 금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진우는 회사에서 인정받아 대리로 승진했어요. 작지만 깨끗한 투룸 아파트도 얻었죠. 진우는 이사한 날 엄마 집을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금자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엄마 나 진우야 새 집 얻었어요. 진우가 인터폰에 대고 말했습니다. 금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잘했다. 이제 가거라. 진우는 문 앞에 열쇠를 놓고 갔습니다. 새 집 열쇠였어요. 메모지에 적혀 있었죠. 엄마 언제든지 놀러 오세요. 엄마 방도 만들어뒀어요. 금자는 문틈으로 열쇠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 금자는 웃으며 울었어요. 1년 반 후, 금자는 환하게 웃으며 복지관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이었어요. 할머니 맛있게 드세요. 금자가 따뜻하게 말했죠. 옆집 할머니가 금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금자씨 고마워요. 덕분에 매일 따뜻한 밥 먹어요. 금자는 할머니 손을 토닥였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 해드리는 거죠. 봉사활동을 마친 금자는 시장 친구 옥자와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옥자가 금자를 보며 감탄했어요. 금자야, 요즘 얼굴이 완전 환해졌다. 금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유새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봐. 옥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진우는 요즘 어떠냐? 금자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매달 집 앞에 용돈 놓고 가더라. 안 받지만 그 마음은 고마워. 옥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아들이잖아. 한번 만나보지 그래. 금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걔가 좀 더 단단해져야 해. 옥자가 금자 손을 잡았죠. 금자야, 넌 정말 강한 사람이야. 그날 저녁, 금자는 집에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진우가 1년 넘게 갖다 놓은 봉투들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금자는 봉투를 하나씩 꺼내 세어봤습니다. 총 1,500만 원이 넘었어요. 이 바보 같은 놈, 이걸 다 모아뒀네. 금자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금자는 펜을 들어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진우야, 내가 1년 넘게 놓고 간 돈 엄마가 잘 모아뒀다. 이 돈으로 내 미래를 위해 쓰거라. 결혼할 때 쓰든 집, 장만할 때 보태든 내가 알아서 해라. 엄마는 내가 떳떳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사랑한다 엄마. 금자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돈과 함께 큰 봉투에 담았습니다. 다음 날 진우 집 앞에 놓을 생각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금자는 일찍 일어나 진우가 출근하기 전에 그의 집 문 앞에 봉투를 놓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재빨리 계단으로 숨었어요. 문이 열리고 진우가 나왔습니다. 진우는 봉투를 발견하고 펼쳐봤어요. 편지를 읽는 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금자는 계단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잘 살아라 우리 아들. 금자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돌아섰습니다. 한 달 후, 금자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였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금자는 서류를 꺼냈어요. 제 재산 정리하려고 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님, 유언장 작성하시는 건가요? 금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서요. 금자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파트는 아들 진우한테 주세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 팔거나 담보로 잡으면 안 돼요. 변호사가 메모하며 물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재산은요? 금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절반은 독거노인 복지관에 기부하고 절반은 진우한테 주세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혹시 며느님 쪽에는 아무것도
금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남이에요. 일주일 후, 금자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데 익숙한 모습이 보였어요. 며느리 소윤이었습니다.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퇴근하는 중이었어요. 소윤도 금자를 발견했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소윤은 고개를 숙였어요. 금자는 그냥 지나치려다 멈춰 섰습니다. 열심히 사네. 금자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소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어머니. 금자는 소윤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예전에 도도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많이 힘들지. 소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금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이미 지난 일이야. 금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예전만큼 날카롭지는 않았습니다. 소윤이 고개를 숙였어요. 네, 알고 있어요. 어머니께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요. 금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소윤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뭘 배우냐는 거야. 소윤이 금자를 올려다봤어요. 금자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너도 이제 현실을 알았잖아. 남의 돈으로 사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지 말이야. 소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정말 철없었어요.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을 제 친정 식구들한테 쏟아부으면서 아무 죄책감도 못 느꼈어요. 금자는 소윤의 어깨를 톡톡 쳤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 제대로 살아. 소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진우한테 너무 미안해요. 좋은 사람을 제가 망쳐놨어요. 금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진우는 내가 걱정할 필요 없어. 제 힘으로 잘 살고 있으니까. 소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알아요. 가끔 소식 들어요. 잘 됐어요. 금자는 버스가 오는 걸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나 먼저 간다. 소윤이 금자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주세요. 금자가 돌아섰어요. 뭔데? 소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제대로 된 사람이 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금자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 때 그때가 되는 거야. 버스가 정류장에 섰습니다. 금자는 버스에 올라탔어요. 창밖으로 소윤이 보였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모습이었죠. 금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변할 수 있으니까. 석 달 후, 금자의 70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복지관 친구들이 작은 파티를 준비했어요. 금자 씨 생일 축하합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금자는 환하게 웃으며 케이크에 초를 불었어요.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금자는 현관 앞에 큰 상자가 놓여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예쁜 꽃다발과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진우가 보낸 거였습니다. 엄마 70번째 생일 축하해요. 엄마가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는 행복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일요일 저녁 식사 같이 하실 수 있으세요? 오랜만에 엄마 손잡고 싶어요, 진우. 금자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래, 이제 만나볼까? 금자는 전화기를 들어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여보세요? 진우야, 나 엄마야. 전화기 너머로 진우가 숨을 죽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금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요일 저녁 때 엄마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먹으러 가자. 진우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제가 모실게요. 회사 앞으로 모시러 갈게요. 금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럼 일요일에 보자. 전화를 끄는 금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바람이 살랑 불어왔어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죠. 드디어 봄이 왔네. 금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일요일 저녁, 진우는 어머니를 모시러 정장을 차려입고 왔습니다. 금자도 단정하게 옷을 갈아입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진우가 금자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금자는 진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많이 컸네, 우리 아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30년을 함께 다니던 단골 식당이었어요. 사장님, 된장찌개 2개요. 금자가 주문했습니다. 사장님이 반가워하며 말했어요. 어머, 금자씨 아드님이랑 오셨네요. 오랜만이에요. 식사를 하는 내내 진우는 어머니 얘기를 들었습니다. 봉사활동 이야기, 복지관 친구들 이야기. 금자는 환하게 웃으며 얘기했어요.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금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제야 내 인생 살고 있는 것 같아.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어요.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진우가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금자는 진우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이제 됐어. 넌 충분히 달라졌어. 진우가 금자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금자도 진우를 안으며 말했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아들. 해가 지고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금자와 진우는 벤치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엄마, 앞으로 매주 일요일 같이 저녁 먹어요. 진우가 제안했습니다. 금자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그러자.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한편 고시원 방에서 소유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강변 어딘가에서 금자와 진우가 함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잘 됐다. 소유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후회는 아니었어요. 진우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었죠. 소유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매일 쓰는 반성 일기였어요. 오늘도 열심히 일했다. 조금씩 빚을 갚아가고 있다. 언젠가 나도 떳떳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시어머니께 정말 감사드린다. 저를 벌하신 게 아니라 가르쳐 주신 거였다. 2년 후, 금자는 복지관에서 최우수 봉사자상을 받았습니다. 진우가 시상식에 참석해 어머니를 축하했어요. 엄마 자랑스러워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금자는 아들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어요. 엄마도 내가 자랑스럽다. 시상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금자가 살고 있는 그 집, 10억을 들여 산 집이었어요. 거실에는 금자와 진우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금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어요. 30년 시장 바닥에서 고생하며 살았던 인생, 3년을 며느리한테
구박받으며 살았던 시간.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금자는 자신의 힘으로 존엄을 되찾았고 아들도 제 길을 찾았어요. 엄마 뭐 생각하세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금자가 돌아서며 미소 지었어요. 아무 생각 안 해, 그냥 행복해. 진우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저도 행복해요. 엄마 곁에 있어서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금자는 침대에 누워 하루를 정리했어요. 평범하지만 따뜻한 하루였죠. 사람 귀한 줄 모르면 제 자식도 남보다 못한 법이지. 금자는 옛날 자신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사람의 소중함을 아는 아들이 있었고 서로를 아끼는 관계가 있었으니까요. 금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어요. 내일도 좋은 날이 될 거라는 확신과 함께. 여기까지 박금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30년을 악착같이 살아온 한 여성이 자신의 존엄을 되찾고 진짜 봄을 맞이한 이야기였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됐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행복하세요.